안녕하세요. 우선 새롭게 슈퍼워크 프로모드에 진입하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새로 입문하신 슈리니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입문자 가이드북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주제는 총 6가지로 오늘은 슈퍼워크의 핵심인 신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워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발은 총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올라운더, 워커, 조거, 러너. 각 신발의 채선성은 각기 다릅니다. 채선성은 신발의 세대별로 또 다른데요. 세대는 0세대부터 8세대까지 있고 0세대부터 4세대까지는 2%씩, 5세대부터 8세대까지는 3%씩 차이가 납니다. 신발의 용도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메인 신발은 말 그대로 코인을 채굴하는데 메인이 되는 채선성이 높은 신발입니다. 메인 신발은 마지노선 0에서 2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세대까지도 요즘은 수용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메인 신발이 아닌 에너지용 신발은 인앱 상점에서 최저가의 신발을 구매해 에너지를 늘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신발입니다. 에너지를 늘리는 방법은 상점에서 최저가를 구매하는 방법 이외에도 브리딩을 통해서 에너지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브리딩은 시간과 투자를 추가로 요구하지만 그만큼 큰 기대 효과를 불러옵니다. 브리딩의 자세한 내용은 제작편에서 다루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발의 등급입니다. 신발의 등급은 총 5가지로 등급이 높을수록 채상성이 높고 그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노말은 주로 에너지용 용도의 신발, 2회 등급의 신발은 메인 신발의 용도로 주로 쓰입니다. 신발은 다양한 특성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내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내구도는 해당 신발을 이용해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구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내구도는 80 아래로 내려가면 채선성이 줄어들며 채굴한 코인을 통해 언제든지 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발을 수리해 내구도를 채워줘야만 판매, 전송 등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신발의 속성입니다. 각 타입의 신발 모두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진한 색은 고유 속성, 연한 색은 추가로 부여된 속성입니다. 신발은 레벨 없이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이 포인트로 원하는 속성의 수치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는 채굴량을 늘려주는 속성으로 퍼포먼스를 올리면 수리비도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행운은 아이템 획득 확률을 높여줍니다. 착용감은 분당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을 줄여주며 같은 에너지라도 운동 시간을 더 늘려주는 속성입니다. 회복력은 수리비를 절감해주는 속성입니다. 노말, 레어 등급의 신발은 퍼포먼스만 올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에픽 등급 이상의 신발은 우선 퍼포먼스를 적정치까지 올려주고 착용감을 추가로 올려주는 유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행운, 회복력은 다음으로 신발의 옵션입니다. 신발 레벨이 15, 20, 30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각각 개방이 가능하며 신발 등급별로 개방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옵션 개방 시 신발의 등급별로 최대로 획득 가능한 옵션 등급도 다릅니다. 출연 가능한 옵션의 종류입니다. 슈퍼스톤을 사용하시면 옵션 변경 및 등급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등급 업그레이드는 확률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등업 확률과 스톤 소모량은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대략적인 신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발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신발을 구매해야겠죠? 신발을 구매하시기 전 고려하실 점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타입의 신발로 운동을 할 것인지, 두 번째,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세 번째, 본인이 희망하는 운동 시간은 얼마인지. 우선 이 3가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문 시 추천드리는 구성은 레어 1족과 노말 2족입니다. 메인 신발은 레어 등급 0에서 2세대, 노말 신발은 1에서 2세대 제작이 0인 2족 구성입니다. 노말 신발은 가급적 같은 세대로 구입해주세요. 다음으로 신발을 구매하실 때 꿀팁입니다. 우선 에너지가 충전되는 시간을 아셔야 하는데 에너지는 25%씩 4번에 걸쳐서 충전됩니다. 레어 이상 등급의 신발들은 보유만으로도 추가 에너지를 지급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상점에 24시간 올려놓으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시간에 추가 에너지를 못 받겠죠? 이러한 이유로 판매자들은 에너지가 충전되는 이 시간에는 상점에서 내려놨다가 에너지를 충전받고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러니 판매자들끼리 가장 경쟁이 활발한 시간은 에너지가 충전되는 시간 전후로 1시간 사이로, 즉 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발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요. 바로 신발 구매 전 속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제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저희 첫 메인 신발의 속성인데요. 신발을 구매할 때부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속성 설명을 잘 들으신 분은 금방 캐치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정답은 바로 요거입니다. 바로 회복력에 일부 스탯이 찍혀 있다는 점. 레어 신발은 레벨당 플러스 6의 포인트를 주니 대충 12포인트를 회복력에 찍으셨던 겁니다. 네, 아무튼 신발 구매하실 때 꼭 한 번씩은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입문자 가이드북 주제는 바로 제작입니다. 슈퍼워크의 주요 컨텐츠인 제작은 다른 말로 브리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작의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목적과 손해를 감수하고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작의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볼까요? 제작이란 NFT 신발 2개의 제작 횟수를 소모해 새로운 신발을 탄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발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10레벨 이상의 신발 2개와 각 신발의 세대와 남은 제작 횟수에 따른 제작 비용으로 워크와 스웨시 필요합니다. 제작 비용은 해당 신발의 스펙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해당 신발의 세대가 높을수록 제작 횟수가 많을수록 들어가는 워크와 스웨트의 양이 증가합니다. 스펙별로 제작 비용이 정리된 표가 있는데 다들 캡처 준비하세요. 다들 잘 받으셨죠? 제작에는 비용도 들지만 시간도 소요되는데요. 소요되는 시간은 제작하려는 신발 중 더 높은 등급의 신발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면 새로운 신발이 탄생하는데요. 새롭게 탄생한 신발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새롭게 탄생한 신발의 세대는 부모 신발의 세대에 영향을 받는데요. 부모 신발의 세대가 같다면 부모 신발 세대 플러스 1세대의 신발이 탄생하고 부모 신발의 세대가 다르다면 부모 신발 세대 중 더 높은 부모 신발의 세대 플러스 1세대의 신발이 탄생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세대로 제작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이렇게 제작된 신발의 등급과 유형은 부모 신발의 등급과 유형에 따라 확률적으로 정해집니다. 모두들 캡처 준비하세요. 제작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모두 소개해드렸는데 어렵진 않으셨는지요? 저는 코인 자체도 처음이라 모든 단어가 낯설고 어색해서 정말 단어 공부부터 컨텐츠 공부까지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럼 이제 기초를 배웠으니 심화로 가야겠죠? 우선 간단하게 입문자분들이 흔히들 하시는 실수가 있는데요. 사실 실수까지는 아니고 비효율적인 제작 방법입니다. 바로 고등급의 신발인 레어, 에픽 신발과 노말 등급의 신발을 함께 제작하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앞서 소개한 브리딩표를 보시면 값어치가 높은 레어, 에픽 등급의 신발을 값어치가 낮은 노말 등급의 신발과 함께 제작을 하면 노말 등급의 신발이 탄생할 확률이 높아 리스크가 크다는 말입니다. 다만 리스크가 큰 만큼 성공 시 돌아오는 수익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제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기회비용으로 높은 등급의 신발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점이 제작에 가장 큰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리스크도 아까 말씀드린 노말과 고등급 신발의 조합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감수할 만한 확률의 리스크죠? 슈퍼워크의 대가 블루아이님이 말씀하시길 무조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브리딩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이고 제작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제작 조합은 노말노말 조합과 레어레어 조합, 마지막으로 레어에픽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레어에픽 조합은 유니크와 레전더리도 나올 수 있으니 아주 조금은 기대해봐도 좋겠죠? 에픽 조합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에픽 저세대 2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매물 자체도 없어서 일등 영부로 2개 준비한다고 하시면 최소 50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입니다. 브리딩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 꼭 손해와 이익이 공존한다 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브리딩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로만 재미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픽과 레어가 들어간 조합과 달리 노말 제작의 경우에는
손해인지 이득인지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한데요.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한 이유는 제작 시 노말이 뜰 확률이 98%나 되고 만약 레어가 떴다면 이득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제작 준비가 완료된 노말 신발 2개가 있습니다. 두 신발 모두 2세대이지만 하나는 제작이 한 번도 안 된 신발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제작을 2번 마친 신발입니다. 이 두 신발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보면 우선 레벨 10까지의 레벨업 비용은 두 족 합쳐서 180어크로 제작이 총 6번 가능하니 6으로 나누면 30어크, 제작 비용은 아까 보여드린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제작 상태가 0인 신발의 제작 비용은 80어크, 두 번 제작이 완료된 신발의 제작 비용은 110어크.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총 제작 비용을 계산해보면 220어크가 소요됩니다. 현재 노말 신발 최저가는 450 클레이입니다. 제작 비용과 상점 비용을 하나로 계산하면 약 16,000원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이 경우에는 상점에서 구매하는 것보단 시간을 들여서라도 제작하는 게 낫겠죠? 만약 제작과 구매를 비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워크, 클레이의 시세에 따라 위 결과값이 항상 달라진다는 점, 이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작에는 정답이 없고 무조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제작도 없습니다. 이 점을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주제는 바로 운동입니다. 신발을 구매하시면 구매한 신발과 함께 운동하기가 생기셨을 겁니다.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면 메인 신발을 제일 앞으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운동하기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꼭 메인 신발인지 확인하고 누르시기 바랍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운동을 시작하시면 메인 화면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설명드리자면 가장 위쪽에는 운동 타입과 GPS 상태가 표시되고 바로 아래로 총 키로수와 속력 스펙트럼이 보이실 겁니다. 현재 속력을 항상 흰 영역 내에서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당일 획득한 포인트와 총 에너지의 양과 사용한 에너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운동 중에 획득한 아이템과 포인트가 표시되고 가장 아래쪽에는 운동 중 일시정지 재개 중단이 가능한 버튼과 최근 업데이트된 이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운동 중인 신발 정보와 사용 가능한 아이템이 표시됩니다. 운동 인터페이스 소개는 끝! 자,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에너지는 운동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로 1. 에너지는 운동시간 5분을 뜻하고 신발의 족수가 늘어나면 에너지도 신발의 족수와 등급에 따라 추가로 늘어납니다. 보통 노말로 30족을 다 채우고 레어를 추가로 구입해서 51족을 맞추면서 최대 에너지 부스트를 받으시더라고요. 에너지 부스트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족수는 브리딩 혹은 상점에서 직접적인 구매를 통해 늘리는 것이 가능하고 지난 제작편을 참고하시면 브리딩과 상점 둘 중 어느 것이 이득인지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상점에서 큰 거 한 장 투자하고 족수를 다 맞추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족수 채우기는 개인 사정과 성향에 따라 천천히 하셔도 빠르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주제는 에너지 부스트로. 에너지 부스트란 분당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을 늘려주는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운동 시간을 줄여줍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 에너지는 5분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모두 아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1분당 에너지는 0.2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부스트 효과를 받지 않는 모든 분들은 기본적인 분당 에너지 소모량이 0.2인 겁니다. 이 부분 인지하셨다면 에너지 부스트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부스트를 얻는 기본적인 방법은 두 가지로 보유한 신발의 개수에 따라 혹은 보유한 에너지 양에 따라서 에너지 부스트를 얻을 수 있고 이 방법 이외에도 칭호, 스킨, 스팀팩, 포션을 통해서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얻은 에너지 부스트는 합산해서 적용되고 같은 방법으로 얻은 에너지 부스트 중에는 더 큰 값이 적용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분당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은 0.2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에너지 부스트를 통해서 얼만큼의 시간이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에너지 부스트 190%를 받는다고 가정해보고 분당 소모되는 에너지를 계산해볼까요? 기존에 소모되던 분당 에너지는 0.2. 에너지 부스트 190%를 받게 되면
분당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은 0.38로 0.18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의 총 운동 시간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자신의 총 에너지에서 방금 계산한 분당 소모되는 에너지를 나눠주면 자신의 총 운동 시간이 나옵니다. 에너지 부스트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에너지 부스트는 운동 시간을 줄여주고 그만큼 포인트 획득량도 늘려주지만 운동하면서 획득하는 스웨트의 양은 늘려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스웨트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스웨트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에너지 부스트를 끄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슈퍼워크 웹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 부스트를 꺼주시면 운동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부족한 스웨트를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에너지 부스트를 켜는 방법도 이 웹페이지에서 켜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운동을 하실 때 유의사항입니다. 만약 운동을 하시다가 인터페이스에 이런 식으로 빨간 글씨가 생긴다면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GPS가 잘 터지지 않는 곳에서 운동할 때. 두 번째, 주어진 속력에 미치지 못하거나 높을 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뷰징이 의심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뷰징은 특히 의심받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시 GPS에 관한 유의사항으로는 하늘이 뻥 뚫린 직선도로가 GPS가 제일 잘 터지고 긴 다리 밑과 유턴 시에는 GPS가 잘 안 터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유턴 시에는 잠깐 안 터지더라고요. 또 비 오는 날에도 GPS가 잘 안 터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운동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뷰징이 의심되는 행동은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신발 구매 후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려운 내용은 없으셨는지요?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은 댓글 혹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보너스 주제로 레어 신발과 에픽 신발 비교와 전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비슷한 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에너지와 레벨로 하루 동안 비교해봤습니다. 양옆의 기록은 그중 일부로 같은 시간 동안의 기록입니다. 우선 두 신발 모두 24시간 동안 13회의 에너지를 100% 받고 총 65분 동안 운동했습니다. 두 신발 모두 19레벨로 했지만 옵션의 차이는 조금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루 동안 획득한 포인트의 양은 레어는 66포인트, 에픽은 74포인트입니다. 위 포인트로 받은 워크코인은 레어 41워크, 에픽 45워크입니다. 수리비는 각각 11로 순수익은 레어 31워크, 에픽 34워크로 3워크 차이가 나네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나죠? 레벨과 에너지가 아직 낮아서 그렇습니다. 레어와 에픽 신발의 차이는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그 차이가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고 에너지가 목표이신 분들은 에픽 스타트를, 저 에너지가 목표이신 분들은 레어 스타트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신발 전송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클립 연동해서 사용 중이라 클립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넵 지갑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메커니즘은 비슷할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발을 전송하기 위한 조건은 해당 신발로 운동을 마친 지 24시간이 지나야 하고 내구도 100으로 수리가 완료된 신발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신발만 전송이 가능하니 만약에 신발 전송이 안 된다면 이 두 조건을 잘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신발을 전송해 볼까요? 신발을 구매하셨다면 창고에 이렇게 신발이 들어왔을 겁니다. 여기서 보내고자 하는 신발을 선택 후 전송 버튼을 눌러 클립으로 옮겨줍니다. 신발 전송 시 전송 수수료 1워크가 소모됩니다. 신발이 클립으로 옮겨졌네요. 이제 클립 어플로 넘어오셔서 신발이 잘 옮겨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여기 NFT로 들어가시면 신발이 잘 옮겨졌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제대로 잘 받았네요. 여기서 위에 점 3개 클릭, 그리고 보내기를 누르신 후 받는 분의 클립 주소를 입력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로 전송하셨다면 상대방의 슈퍼워크 지갑에 이렇게 신발이 하나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신발을 스pen딩으로 옮겨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주제는 보상으로, 운동을 했으면 보상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보상에 관한 영상은 가상화폐,
코인 등의 용어가 입문자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라고 생각해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상을 알아보기에 앞서 슈퍼워크 앱 내에서 사용되는 각종 재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슈퍼워크 앱 내에서 사용되는 재화는 클레이튼, 워크, 그라운드, 스웨트 이렇게 4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클레이튼입니다. 클레이튼은 코인원, 빗썸 등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슈퍼워크 앱 내에서는 신발을 거래하거나 래플에 참여할 때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워크코인입니다. 오늘 하루 운동을 모두 마치면 당일 운동 시간과 신발 스펙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는데요. 이 포인트를 통해서 매일 자정에 워크코인으로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포인트와 워크코인의 정산 비율은 1대1이 아니라는 점 유의해주세요. 당일 포인트 획득량이 적을수록 워크코인의 정산 비율은 1대1에 가깝고 당일 포인트 획득량이 많을수록 워크코인의 정산 비율은 점점 떨어집니다. 정산 비율이 차이 나는 이유는 워크코인은 무한으로 발행되는 코인이지만 지나친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서 하루 총 발행량이 제한되고 하루하루 제한 발행된 코인을 모든 유저가 나눠 가지다 보니 정산 비율이 차이 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 워크코인을 피자 한 판으로 예를 들고 포인트를 운동부 학생의 운동량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피자를 하루에 한 판만 만드는 피자 맛집이 있습니다. 이 피자를 맛보기 위해 5명의 운동부 학생이 찾아왔는데요. 이 운동부 학생들은 10조각의 피자를 서로 나눠 먹어야 하는데 물론 서로 사이좋게 2조각씩 나눠 먹을 수 있지만 5명의 운동부 학생들은 운동량에 비례해서 나눠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운동 시간이 가장 많은 A학생이 10조각 중 4조각을 가져가고 그 다음 운동 시간별로 B학생은 3조각, C학생은 2조각, D학생은 1조각 운동을 하지 않은 E학생은 피자를 먹지 않았습니다. 1시간 운동에서 1조각 먹는 D학생과 다르게 A학생은 9시간 운동에도 4조각이 최대인 이유는 피자가 한 판으로 10조각이 최대이기 때문이죠. 워크코인을 피자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하루 운동량이 많아 포인트 획득량이 높으면 정산받는 워크코인의 양은 많지만 포인트 대비 워크코인의 정산율은 줄어듭니다. 포인트와 워크코인의 정산 비율이 1대1이 아닌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피자 한 판으로 모두가 나눠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워크코인의 하루 발행량을 제한하지 않고 무한으로 발행하면 되지 않냐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워크코인의 하루 발행량을 제한하지 않고 무한으로 발행해서 포인트와 워크코인 정산 비율을 1대1로 정산받게 되면 워크코인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한 내용을 모두 잘 이해하셨다면 리더보드를 한번 보실까요? 리더보드는 슈퍼워크 앱 하단에 보드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오늘 하루 운동량에 따라 획득한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획득한 포인트는 매일 자정에 워크코인으로 정산되고 보드 탭에 오늘 받을 워크란을 통해서 오늘 정산받을 워크코인의 예상치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받을 워크는 자정에 가까워질수록 워크코인 정산율이 점점 낮아지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포인트 대비 워크코인 정산율이 차이나는 이유를 잘 이해하셨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리더보드에 오늘 받을 워크가 자정에 가까워질수록 그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운동을 마치지 못한 유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가 오후 3시에 운동을 마치고 오늘 받을 워크를 보고 100워크인 것을 확인 후 자정에 워크를 정산받았는데 글쎄 70워크만 들어온 겁니다. A가 3시에 운동을 마치고 본 예상 워크와 정산받은 워크의 양이 다른 이유는 A는 오후 3시에 운동을 마쳤지만 B, C, D 등의 다른 유저들은 오후 3시에 운동을 시작했을 수도 있고 운동을 아예 시작도 안 한 유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저가 자정 기준으로 하루 동안 운동한 포인트 대비 워크를 정산받기 때문에 A가 확인한 워크와 막상 정산받은 워크가 달랐던 겁니다. 만약 A가 운동을 마친 시점부터 아무도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A는 예상했던 워크와 비슷한 양의 워크를 지급받았겠죠? 이렇게 획득한 워크코인이 사용되는 곳은 앱 내에서 진행되는 래플에 참여하거나 상점에서 각종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고 운동 후 신발을 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워크코인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백서를 참고해주세요. 워크코인은 따로 매도가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시세는 슈퍼워크 공식 입문자방 혹은 스왑 스캐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그라운드 코인입니다. 그라운드 코인은 워크 코인과 달리 유한 발행으로 총 발행량은 10억 개로 제한됩니다. 그라운드 코인은 클레이튼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거래소에서 슈퍼워크라는 이름으로 거래되며 슈퍼워크 팀에서 주최하는 이벤트 혹은 친구 초대 이벤트를 통해 추가로 획득 가능하고 타 코인과의 스왑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 코인의 사용처는 신발의 옵션 개방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재화는 스웨시입니다. 스웨시는 운동 중에 혹은 아이템 상자를 개봉하면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획득한 스웨시의 사용처는 신발의 레벨업, 신발 제작, 그리고 등급 업그레이드 쿠폰을 사용할 때 사용됩니다. 스웨시는 포인트처럼 신발 등급에 따라서 운동 중 채굴되는 양이 다른데요. 워커 올라운더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노멀 워커 올라운더의 스웨시 채산성은 이렇습니다. 에픽 신발부터는 100% 획득이 가능한 게 확인되네요. 조거와 러너의 채산성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스웨시 많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포인트는 에너지 부스트를 켰을 때 에너지 부스트 퍼센트만큼 포인트 획득량이 늘어나잖아요? 하지만 스웨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스웨시 급하시거나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에너지 부스트를 끄고 걸으시면 그만큼 운동량은 늘어나겠지만 스웨시 채굴은 정말 잘 된다는 점. 러너로 운동하시면 더 많이 채굴돼요. 보상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다음 주제인 아이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아이템이죠. 바로 운동하면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 상자 버전 2입니다. 아이템 상자 버전 2는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 일정 확률로 획득하는데요. 아이템 상자 버전 2 개봉 시에는 3워크 코인이 소모되며 개봉 시 획득 가능한 아이템은 스웨트, 슈퍼스톤, 가속권, 스태초 기화권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템 상자는 버전 1이 있었는데 현재는 더 이상 획득할 수 없는 상자가 되었습니다. 버전 1 상자의 구성품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밀봉된 날개 배지와 슈퍼스톤, 스웨트, 스태초 기화권, 그리고 정체불명의 박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아이템 상자와 같이 운동 시에 획득 가능한 스팀팩 상자입니다. 스팀팩 상자는 1 그라운드 코인을 사용해서 개봉 가능하고 개봉 시 스팀팩 소, 중, 대가 나오며 각각 등장 확률은 소 72%, 중 22%, 대 6%입니다. 스팀팩별로 옵션 등장 확률도 각각 다른데요. 이 부분은 블루아이님이 정리해주신 표를 참고하실게요. 스웨트는 지난 보상편에서 알아봤으니 패스하고 다음으로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슈퍼스톤입니다. 슈퍼스톤은 아이템 상자 개봉 혹은 상점에서 구매를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슈퍼스톤은 신발의 옵션을 개방 후 슈퍼워크의 꽃이죠. 바로 옵션작을 위해 사용되는데요. 레어 신발의 경우 보통 1개방을 많이 하시니 옵션작 한번 하실 때마다 2개의 스톤을 소모해야 합니다. 에픽 등급 이상의 신발은 3개방을 하고 옵션작을 하니 옵션작 한번 하실 때마다 7개 이상의 스톤이 소모됩니다. 생각보다 워크가 많이 들죠? 다음으로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여러분의 채굴기를 지켜줄 포션인데요. 포션은 블루 포션, 핑크 포션, 골드 포션이 있습니다. 포션 사용 시 각각 에너지 부스트 50%, 100%, 200%를 획득합니다. 블루 포션과 핑크 포션은 상점 공식몰에서 워크 코인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지만 골드 포션은 아이템 상점을 통한 개인 판매와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옵션 해제권과 레벨업 쿠폰입니다. 옵션 해제권은 신발의 옵션을 무료로 개방해주는 아이템인데요. 만약 옵션 해제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되도록 마지막 옵션을 해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죠? 참고로 에픽 신발의 마지막 옵션의 가격은 무려 750크라운드입니다. 레벨업 쿠폰은 딱 느낌 오시죠? 맞습니다. 레벨을 무료로 1만큼 올려줍니다. 마찬가지로 레벨업 비용이 비싼 구간인 10, 20, 30 레벨링 때 사용하시는 게 효율적이겠죠? 옵션 해제권과 레벨업 쿠폰은 이벤트 혹은 래프를 통해 획득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업그레이드 쿠폰입니다. 업그레이드 쿠폰은 이벤트 혹은 팔라에서 구매를 통해 획득 가능합니다. 업그레이드 쿠폰의 종류는 2가지가 있으며 0세대 신발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쿠폰의 확률은 100%가 아닌 점 꼭 유의해주세요. 확률은 각각 30%, 20%이며 사용한 쿠폰은 사라집니다. 쿠폰 사용으로 업그레이드 성공 시 등급, 레벨, 기본 스탯이 변경되고 제작 횟수, 타입, 세대, 승급 시도와 그에 따른 비용은 유지됩니다.
쿠폰 업그레이드 실패 시에는 그냥 기억 삭제하시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Don't even worry about it. 마침 영상 제작 중에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미니 업그레이드 쿠폰입니다. 미니 업그레이드 쿠폰은 기존 쿠폰과 다르게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내구도가 100인 모든 신발에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쿠폰과 확률이 다른데요. 미니 쿠폰의 실패 확률은 98%입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은 1%입니다. 마지막 1%는 바로 신발 파괴인데요. 신발이 파괴되면 신발 조각 하나를 받고 해당 신발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후에 복구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파괴된 신발을 복구할 수도 있다는데요. 파괴된 신발을 복구하려면 신발 조각과 조건을 만족하는 신발을 사용하여 복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아이템은 스태초 기화권 그리고 레벨업, 제작 가속권입니다. 스태초 기화권은 상점 공식몰에서 250 버크 코인으로 구매 가능하고 혹은 이벤트를 통해 획득 가능합니다. 신발의 속성을 잘못 찍으셨거나 이벤트 성으로 속성을 잠시 변경해줄 때 사용됩니다. 가속권은 10분, 30분, 1시간,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름 그대로 레벨업, 제작 시 소모되는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추가로 소개할 아이템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아이템, 자동 수리 패스입니다. 자동 수리 패스는 말 그대로 수리를 자동으로 해주는 패스권으로 신발의 내구도가 80 이하로 내려가서 포인트 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자동 수리 패스 종류는 31, 91 두 종류로 각각 30그라운드, 75그라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주제는 바로 칭호와 스킨입니다. 먼저 칭호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슈퍼워크에서 칭호는 게임으로 쳤을 때 퀘스트 혹은 업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앱 내에서 특정 컨텐츠를 이용 시 해당 칭호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슈퍼워크 앱 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칭호는 굉장히 다양하며 크게 운동, 게임, 아이템, 이벤트, 기타로 5가지 종류의 칭호가 있습니다. 이벤트 칭호를 제외한 모든 칭호는 모두 5레벨까지 달성 가능하며 1레벨당 1점씩 적용됩니다. 칭호의 종류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우리가 왜 칭호 점수를 채워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표는 블루아이님이 정리해주신 칭호 점수에 따른 구간별 혜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혜택이 해당 칭호 점수 달성 시에 추가로 획득하는 혜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에너지 부스트죠? 에너지 부스트 혜택이 추가되는 구간은 칭호 점수 30점 이상의 레어 1 구간과 칭호 점수 60점의 에픽 1 구간, 그리고 칭호 점수 80점의 에픽 5 구간, 칭호 점수 115점의 유니크 4 구간, 마지막으로 칭호 점수 165점의 레전더리 4 구간, 이렇게 칭호 점수로 획득할 수 있는 에너지 부스트는 총 30%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총 5가지의 칭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운동 칭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칭호에는 총 6가지의 칭호가 존재하는데요. 각 운동 타입별로 일정 키로수를 달성할 때마다 획득하고 누적 운동 일수와 연속 운동 일수를 달성할 때마다 획득합니다. 이렇게 운동으로 획득 가능한 칭호 점수는 총 30점입니다. 게임 카테고리에서는 총 5가지의 칭호가 있으며 엔돌핀 칭호는 누적 포인트 달성량, 띠링띠링띠링 칭호는 누적 크리티컬 횟수, 신발 공장장 칭호는 누적 신발 제작 횟수, 총알탄 사나이 칭호는 누적 제작 부스트 사용 시간, 급성장 칭호는 누적 레벨업 부스트 사용 시간에 따라서 칭호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으로 획득 가능한 칭호 점수는 총 25점입니다. 다음으로 아이템 카테고리의 칭호는 총 7가지로 럭키 칭호는 운동 중 획득한 아이템 상자의 개수, 장비 칭호는 아이템 상자 버전원에서만 나오는 장비 아이템을 획득해야 얻을 수 있는데 현재는 아이템 상자 버전원이 채굴이 안 돼서 칭호 점수 자체를 획득할 수 없지만 슈퍼워크 백서에 따르면 추후에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마저 살펴볼까요? 광부 칭호는 아이템 상자에서 획득한 슈퍼스톤의 개수, 도돌이표 칭호는 아이템 상자에서 획득한 스탯 초기화권의 개수, 땀방울 칭호는 운동 중 획득한 스웨의 개수, 승부사 칭호는 슈퍼스톤의 사용 개수, 스탯 연구자 칭호는 스탯 초기화권의 사용 횟수에 따라서 칭호 획득이 가능합니다.
아이템으로 획득 가능한 칭호 점수는 장비 칭호를 제외한 30점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칭호입니다. 기타 칭호는 한 번만 걸려라 칭호 한 가지로 누적, 래플 응모 횟수에 따라서 칭호 획득이 가능합니다. 기타 칭호로 획득 가능한 칭호 점수는 5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칭호가 있는데요. 슈퍼워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기간에 이벤트 재화를 통해서 구매하거나 이벤트 상자에서 획득하는 등 이벤트 기간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획득 가능합니다. 이렇게 현재 획득 가능한 모든 칭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만의 칭호 꿀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 운동 칭호 획득 시 꿀팁. 저는 워커로 시작해서 워커 칭호는 현재 5점 모두 획득한 상태이고요. 이제 남은 건 조거, 러너, 올라운더 칭호가 남았는데 조거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조거 칭호작이 끝나면 올라운더, 러너 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라운더 칭호작 후에 러너 칭호작을 하는 이유는 지난 브룩스 콜라보 이벤트 때 러너를 잠깐 해봤는데 러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1분 뛰고 1분 쉬고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올라운더는 속력 스펙트럼이 넓으니 올라운더로 걷고 뛰고 하면서 러닝 실력을 우선 늘리고 올라운더 칭호작이 끝날 때쯤에는 어느 정도 러닝이 잡혀 있을 테니 그때부터 제대로 된 러닝을 시작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워크를 소비하는 칭호는 후순위로 두자. 래플 응모, 레벨업 제작 부스트 등 워크가 무조건 소비되는 칭호는 후순위로 두고 나중에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슈퍼워크를 하다 보면 칭호 점수가 1점, 2점이 부족해서 다음 등급으로 올라가질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워크가 소비되는 칭호를 획득해 부족한 점수를 채워주면 보다 빨리 다음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세 번째, 슈퍼워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특별 이벤트가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이벤트 재화를 통해서 칭호 교환권이라는 걸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 칭호 교환권을 보통 구매하시자마자 사용하시는데 바로 사용하시지 말고 우선 창고에 차곡차곡 모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꿀팁의 이유와 동일합니다. 칭호 교환권은 이벤트가 지나도 삭제되지 않는 아이템으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와 같은 상황인 다음 등급까지의 칭호 점수가 1점, 2점일 때 사용하시면 보다 빠르게 다음 등급의 칭호를 달성할 수 있겠죠? 칭호별 설명과 칭호 획득 시 꿀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칭호 세부사항 보고 가시죠. 다음으로 소개할 주제는 스킨입니다. 칭호를 게임에서 퀘스트 혹은 업적이라고 한다면 스킨은 장비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킨은 이벤트를 통해서 획득 가능하고 이벤트 기간에 스킨을 획득하지 못하신 분들은 상점에서 아이템 상점을 통해 추가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스킨은 총 6종류의 스킨이 존재하고요. 각각 에너지 부스트, 최대 포인트, 최대 에너지, 아이템 획득 확률, 크리티컬 확률, 크리티컬 데미지 스킨이 있습니다. 그중 에너지 부스트, 아이템 획득 확률, 크리티컬 확률, 크리티컬 데미지 스킨은 스킨의 능력치만큼 본인 능력치의 수치를 올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포인트 스킨은 최대 포인트, 즉 어닝캡이라고도 하는데 본인이 획득할 수 있는 최대 포인트의 양을 올려줍니다. 최대 에너지 스킨은 본인의 최대 에너지를 스킨의 수치만큼 올려줍니다. 스킨에는 등급 또한 존재하는데요. 노말 등급의 스킨은 10레벨 이상의 신발에 장착 가능하고 레어 등급의 스킨은 20레벨, 에픽 등급 이상의 스킨은 30레벨 이상 신발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장착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같은 종류의 스킨은 더 높은 등급의 스킨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부스트 스킨 5%의 꽃신 레어 스킨과 10%의 백묘 에픽 스킨을 장착 시 더 높은 등급인 10%의 백묘 스킨만 적용됩니다. 합성 개념이 아니라 덮어쓰기 개념입니다. 그러니 스킨을 장착하실 예정이시라면 이왕 장착하는 거 처음부터 높은 등급의 스킨을 장착하는 게 좋겠지요? 또한 스킨 장착 시에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지만 스킨 해제 시에는 100워크가 소모됩니다. 이 점도 고려해서 스킨을 장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보기에 보시면 스킨 도감도 있는데요. 스킨 수집에 따른 효과는 추후에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종류별로 어떤 스킨이 있는지 보고 가실게요. 이렇게 총 7가지 주제의 입문자 가이드북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슈퍼워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혹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질문해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즐거운 슈워크 되세요.